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이걸 발의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108석으로 의석수가 더 줄어들잖아요. 그럼 이탈표가 8표만 생겨도 또 이게 거부권을 행사해서 돌아오면은 재의결했을 때 통과가 되게 되는 건데 22대 국회를 전망해 보시면 좀 어떻습니까? 상식의 문제잖아요. 이 문제는. 예. 국회의원들이 한 분 한 분이 헌법 기관입니다. 대한민국의 공수처를 아주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. 예. 경찰을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. 네. 그럼 그런 기관이 왜 존재를 해야지요? 예. 이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만 이루어지면 이러한 기관이 기능할 수 있도록 돕고 잘 갈 수 있도록 네.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들입니다. 예. 또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다 똑같지요. 그런데 특검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네. 특검법에 40명의 검사를 또 집어넣더라고요. 이 사건 단순한 건데 무슨 40명이 필요하겠습니까? 네. 그렇게 해가지고 또 뭐 특검을 차리고 오면 수십억의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매번 이런 사건마다 다 특검을 할 거예요. 예. 특검의 원칙은 네. 어찌됐든 간에 독립성이나 이런 은폐 또 부실 수사가 있을 때 하는 건데 네. 아마 22대에 들어가더라도 의원들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. 그래서 예. 그리고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? 조국 대표 같은 경우가 지금 2심까지 실형이 나와 있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 이 방탄을 위해서 이걸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 국회의원쯤 되면은 대한민국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에 감시 체계를 작동을 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제기하는 게 맞습니다. 예. 이거는 정말 정치적입니다. 좀 정치적이라고 보실 만한 게 또 하나 더 있는데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과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이 그 수사 이첩하는 과정에서 좀 화가 났나 안 났냐 이걸 가지고 두 분이 조금 이제 공방을 벌이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이 하셨던 말을 가지고 지금 서영교 최고위원이 좀 꼬투리를 잡는 것 같아요. 일단은 하국 간부까지 기소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노할 수 있다 이게 의원님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으시죠?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?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예요. 예. 작전의 미숙함이나 또 작전을 전개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작전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요. 네. 또 하급 장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엄혹한 현장으로부터 살아 돌아온 것만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? 예. 오히려 그분들 트라우마가 있으면 치료의 대상이 될 거예요. 예. 그런데 명령을 받아서 수행했던 사람을 벌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. 앞으로 그러면 군 최고 통수권자로부터 군 통수권자인데 누가 작전을 명받아서 수행을 하겠습니까? 예. 또 이 기관이 하나는 조사를 하게 돼 있는 기관이고 경찰은 수사하게 돼 있는 기관인데 군 경찰이 조사까지 수사까지 한 것처럼 기소 의견 내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가 경로했다고도 안 했습니다. 경로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.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지요. 예. 그런데 이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하지도 않은 임성근 사단장을 끌어들여 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또다시 뒤집어 씌우기를 하던데 정말 공당의 최고위원이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토시까지 봐가지고 그에 대한 반박을 해야지. 예. 제가 하지도 않은 임성근 사단장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참 격이 없는 일입니다. 예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네.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. 예. 이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공개 사과를 서영교 의원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니 또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 이런 작전을 하느냐. 네. 또 이런 작전에 살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기소할 수 있느냐. 예.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하면 안 됩니까? 그게 죄가 됩니까? 지금 그런 말꼬리를 잡아가지고요. 예.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. 응? 어떠한 법을 위반을 했는지 어떤 게 위헌인지 네. 그 항목을 제시를 하질 못해요. 그러면서 탄핵을 운운하고 있거든요. 네.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? 예. 대한민국 대통령 다 국민들에 의해서 5년 동안 국군 통수권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달라고 위임을 받은 겁니다.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입니다. 네.
근데 어떤 법률이나 어떤 위헌을 했는지 밝혀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. 예. 그저 이 부분을 네. 제가 보니까 정서적으로 포장을 해가지고요. 젊은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포장을 해가지고 마치 거기에 음습한 무슨 공작이 있거나 예. 거기에 감추는 게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죠.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. 자기들이. 예. 알겠습니다. 의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쭙게요. 지금 사무총장이신데 아마 이게 어제 야당이 5개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. 민주유공자법 이런 것까지 넣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게 오늘 중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좀 행사할 걸로 알려져 있어서 5개 법안을 다 거부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의견이 좀 어떠세요? 일부만 해야 됩니까? 다 해야 됩니까? 민생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법률이 있으면 예. 또 국민들한테 생활에 아주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고 한다면 왜 대통령께서 그것을 거부를 하시겠습니까? 네. 정말 이게 맞지 않는 민주유공자법이요? 예. 아니 지금 그거 말이 안 되는 거 동의대 사건 같은 경우에서 아시겠지만 그런 사건을 민주화 유공자로 넣을 수가 있습니까? 예. 저는 셀프 보상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그러한 대한민국을 전체적으로 이게 고민하고 미래로 가기 위한 법이라고 한다면야 왜 그거를 그 거부권을 행사하시겠습니까? 악법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하는데 네. 지금 그러한 법들만 계속 거부권 하게 만들고 그런 법안만 자꾸 올려가지고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것들을 수치를 자꾸 높여가지고 불통의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아주 정략적인 방법들이 그 안에 지금 녹아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성일종 사무총장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